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이나 정책에 따라서 종목별 회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좀 더 구체화되면 정책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정책 수혜주가 좀 더 극명하게 갈릴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객장 여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대신증권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외 업종으로는 건설 업종을 꼽았습니다. 신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은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요. 우호적인 제스처를 내비치고 있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말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전기가스 업종의 수혜를 기대했습니다. 천연가스 이용의 목표량 증가 수혜를 입을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설비 증설량 상향 조정으로 한전 KPS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트레이드 증권에서는 손해보험 업종을 수혜주로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낙선으로 민영보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민영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업 진출 허용 기대감까지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외 대기업 지배구조의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된 현대글로비스와 출자 총액 제한제 도입 가능성이 사라진 SK가 수혜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펼쳐짐에 따라서 좀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 살펴봤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또 투자 유망할까요?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객장 네 곳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동제문지점 신보람 대리입니다. 윈스테크넷을 선정했는데요. 보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트래픽이 증가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안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 김소원 대리는 현대건설을 추천했습니다. 해외 수주액이 업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동 지역의 정유가스 프로젝트를 대거 출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입니다. SK CNC를 추천했습니다. SK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지분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수급까지 안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 당배 WMC점 김정선 주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는데요.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적인 측면의 효율성을 확보했고요. 또한 실적도 양호하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라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이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투자증권 천호지점 이민정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역시 끝났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과연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치열한 선거판에 나오는 공약을 여과 없이 투자 판단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주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속 상승세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유틸리티 관련주 중에서 한국전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내용을 보면 실효적 수요 관리를 에너지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에너지 수요 왜곡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유틸리티 애널리스트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결국 1차 에너지원의 가격 변동에 비해서 전기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전기 요금의 현실화로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총 5개의 신규 원전이 가동되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동사는 중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공략주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닉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제닉이 이번 한 주 동안 좀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사실 10% 이상 또 밀려나면서 4만 원 선도 깨졌습니다. 과연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레포트가 지금 2건이 나오게 됐고 이제 10% 이상의 이제 오후장 들어서 폭락이 좀 이어지곤 있는데요. 아무래도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장을 좀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한 기관
그 매도세가 나오면서 기관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 가격 이하로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42,000원의 손절 가격을 좀 제시를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42,000원 정도 형성이 되다가 매도 물량이 좀 급격하게 나오면서 41,500원까지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10% 이상을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멘붕상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일단 좀 걸릴 걸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내년 일단은 곧 1월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관 포트폴리오 변화에 의해서 또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저점 매수,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월장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닉 내년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더 힘을 내서요. 목표 수익률 7% 달성할 수 있는 주간 공략주 좀 소개받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연말 폐장일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12월 결산법인 배당 날일이 27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개인 고객님들께는 1월 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도를 보면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시장 관망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매매 성향을 좀 단기 매매 성향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일단은 한정 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력에 의해서 정책 관련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화력 발전의 설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새누리당의 원전 정책은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입니다. 현재로서 원전을 대신할 만한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정성을 강화한 후에 신규 원전 발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당 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 3% 정도 수준의 배당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한정 기술 가지고 왔고요. 손절가 자체는 좀 짧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후장 들어서 관련 정책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자체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66,000원 일단 제시를 드리고요. 짧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손절가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 주간 공략주 한전 기술 추천했습니다. 목표 수익률 7%고요. 손절선을 66,000원으로 짧게 선정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8% 넘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도 강한 흐름 이어져서 7% 목표 수익률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객장여자 오늘은 이민정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